새해에는 이렇게 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으나 이렇게 제가 사랑 기반의 자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으나 오늘은 두려움 기반한 사고, 저의 틀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크리스탈 아이들에 대한 환상이 있으시다면 그걸 깨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잘못 형성된 어떤 틀을 보여드리자면 가장 큰 게 나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연 이유도 다른 크리스탈 아이들이나 인디고 아이들이나 레인보우 아이들을 찾아서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늦게 저의 정체를 깨닫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모를 동안에 저한테 굉장히 박혀 있었던 게 이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왜냐면 세상하고 너무 다르니까.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니까 내가 내 편 들어주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학,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이제는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직도 봐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자기 사랑의 어두운 면을 안아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직도 저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부분 또한 내 안에 존재하게 허용하는 그 자체가 자기 사랑의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다른 저와 비슷한 친구들한테도 이러한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이런 아이들, 빛의 아이들은 뭐 완벽할 거고 뭐 고통 없고 고민 없을 것이다 라는 상도 깨드리고 싶고 여전히 함께 가고 있는 인간이고 하지만 그냥 함께 가고 싶어서 말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 나는 어떠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로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깨려고 해요. 그거를 열심히 자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솔직히 곧 꽃이 필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자각을 시작한 면이 있어요. 제가 굳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을 때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지구를 불편케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의 목적은 지구를 불편하게 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온 거거든요. 지구 기준에서 불편하게 할 뿐이지, 지구에, 이게 뭔가 잘못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는 환기의 역할로서 왔기 때문에 나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큰 우주의 관점에서, 큰 행성의 관점에서는 나는 제 역할을 하러 왔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저는 지구에 살고 있고 방금 전까지도 엄마가 저를 아직도 바꾸어 놓으시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 다행히 예전만큼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그거에 좀 뿌듯했어요. 예전엔 엄마 한 소리에 굉장히 후들후들했어요. 그러니까 말소리 자체보다도 느끼니까 그 엄마의 불안과 그 걱정의 진동을 느끼는 게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또 뭐라고 썼지? 네. 그러니까 저의 태어난 목적이 그러려고 태어남. 네. 태어난 목적 자체가 환기시키려고 불편하게 한 것인데 정말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라는 식의 자각.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뭐를 해도 이게 되게 죄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솔직히 카르마? 업보? 뭐 죄의식 이런 거는 좀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짜 느껴지는 바가 없는데 약간 현생에서의 죄의식이나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굉장히 부모님이 지유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두려움을 기반으로 겁을 먹어서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있어서 많이 주입을 해놓으셔서 이런 내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 게 어쨌든 지구를 불편하게 한 건 나의 죄에 해당해. 막 이런 식의 사고들이 있어요, 여전히 저는. 아니라는 걸 이렇게 빤히 봐놓고도 여전히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한 번 봐서 괜찮아지는 자각도 있는데 꽤 뿌리가 깊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의 이런 아픈 면을 봐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와 동시에 약간 책 소개이기도 하고 또 책 소개네. 이거는 아니타 무르잔이라고 원래 전작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으로 임사체험 경험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전작도 굉장히 감흥이 있고 울림이 있고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책이 요즘 맨날 말하고 다니는 게 이게 나의 성경이라고, 이게 나의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어떠한 상을 많이 깨줘요. 이런 쪽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오쇼, 뭐 크리슈나무르티, 뭐 톨레, 뭐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성인들도 나중에서야 좀 많이 책을 접하게 돼서 잘은 모르지만 자신의 그런 어두운 면이나 실수적인 면, 넘어진 면은 잘 볼 수가 없었잖아요. 되게 견고한 성인들 같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아니타 무르자니 이분은 그런 틀을 좀 깨주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자기도 여전히 어떤 천상을 느끼지만 여전히 사람들하고 휩쓸리다 보면 다시 예전과 같은 틀, 기존 신념으로 휩쓸려가기 쉽다 막 이런 거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임사체험 책을 내고 나서 그 이후에 강연을 다니시면서의 얘기를 써놓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게 다른 성인분들의 책은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데 여전히 나는 많은 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휩쓸려. 막 이런 게 되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신이 되어 뿅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평온함만 가지고 이런 상태로 있을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시 자신을 어떤 그런 깊은 존재와 다시 연결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다 담은 거라서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이 책을 계속 봐서 진짜 이거는 추천을 거듭하는 그런 책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아까 말했던 것과 연관해서 아니타 무르자니는 저랑 달랐던 건 이분은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 해서 그걸 고치셨어요. 열심히 고쳐서 사회적으로는 꽤 성공을 하시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뭔가 겉으로 보기에 잘못된 무언가가 있는데 나는 이 무언가를 숨겨야 하고 지켜야 돼라는 게 있어서 저는 고치지 않고
숨기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거를 내보이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관점인 거죠. 어떤 벗어나는 관점들? 그 점에서 이분하고는 다른데, 처음에 대학을 들어가거나 취업 같은 거에 있어서 에러를 먹었던 점은 그건 거예요. 그런 취업 시장에서 잠깐 벗어났었는데, 개인적인 공부를 하러 갔어서. 그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랬거든요. 어떤 카페 같은 데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소서 쓰면 안 돼. 자기소개서 그렇게 쓰면 안 돼. 교수님이 좋아하게 혹은 그 채용 담당자가 좋아하게 그 입맛을 알아내서 그 양식대로 맞춰서 써야 돼. 근데 그거를 쓰는 입장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요. 그리고 보통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은 좋은 대학을 갔거나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확신에 차서 해주시는 조언이세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굉장히 신의 말처럼 들려요. 저도 경험해본 바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 틀에서 벗어나거나 약간 이제 내일이 아닌 게 되면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약간 딱 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런 거죠. 그래, 네 개성을 드러내야 돼. 아무리 회사나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이 네모 안에서의 개성을 발휘하면 처음에는 개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뾰족뾰족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이거에 맞춰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완전 네모라고 할 순 없지만 거의 네모와 비슷한 모양들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보면 다 이렇게 거의 이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려면 이런 모습만 가져야 한대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20대부터 한 60대까지의 적응을 위해서 우리는 한 생만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지금 이 삶만이 전부인 건지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친구들은 지구에 조금 늦게 와서 이런 환기의 역할을 담당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런 태어난 이유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건 그건 거예요. 뭐가 잘못했어? 뚜렷이 어디가 잘못했어? 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고 꺼림칙하고 안 맞게 느껴지고 밸런스가 안 맞고 약간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형을 하고 있어요. 이래야 철들었다 소리 듣고 이래야 효도한다 소리 듣고 이래야 사회에 적응한다 소리 들어요. 근데 우리 태어난 목적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태어났나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제가 이러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사회 적응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저도 겁이 나고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고 사회생활하고 숨고 유두리에 맞게 그냥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태어난 의미가 없거든요. 제 태어난 목적을 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적용해서 바로 직장을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씩 사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청년층, 어린 분들한테 먼저 제시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사실 그래도 완전 2학년, 3학년쯤 아직은 괜찮을 때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취업 압박이 오고 막상 들어가서 굉장히 바빠지시면 다시는 또 생각해 보기가 힘들어지시고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와도 그만큼 용기가 안 생기세요. 제가 지금 이미 주변에 친구들이 이미 많이 흘러가 버린 거를 직접 봤고 요즘 정말 힘든 건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이모도 변해가고 계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더 시작해야겠다라고 내가 늦은들 나는 말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시작해 보시라고요. 과연 세상이 제시해준 틀이 맞는지.